2020년 11월 고2 모의고사 24번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언어의 명확화예요. 언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상호 신뢰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주제를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매일의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언어 표현은 신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체제든 뭐 법이든 문화에서 그리고 가족 및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폭넓게 이해되고 확실하게 표현된 언어가 상호 신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 자체가 주제입니다. 그럼 왜 이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자, 거래에서 확실하게 의사소통 안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걸 같이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돈을 얼마 줄 건지는 명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재산이나 계약서, 심지어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이런 일상적인 교환을 다룰 때도 이런 개념과 설명을 잘 하는 거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의사소통, 언어의 명확화가 이제 신뢰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만약 거래에서 잠재적 상대방과의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다면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래서 불신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명확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좀 사례를 제시를 해줍니다. 중세 후기 때 경제 발전과 함께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더 증가했다는 거죠. 정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자, 경제생활이 중세 시대 후반부터 더 복잡해지고 더 완전하고 더 복잡해지면서 더욱 완전하고 더욱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가 강조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서로 언어가 달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된 언어는 명확화와 아마도 어떤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했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은 오해할 여지가 없는데 잘못 해석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오해할 여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으면서도 이거 결론적으로 왜 중요한지 얘기해 줍니다. 자, 무역과 통역에서의 언어의 핵심 역할을 강조한 거죠. 자, 서로의 말이 잘 번역되고 통역이 돼가지고 언어가 명확화가 되면 신뢰도 높이고, 자, 이런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국제 무역에서도 정확하고 잘 표현된 언어, 이런 거의 사용은 통역의 과정을 도왔습니다. 실크로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교환 지점에서 통역가들이 항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정확하고 명확한 언어가 사회적 신뢰와 경제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이제 정치체제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뜻이니까, 법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일상의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이제 즉각적인 이런 뜻이니까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 자, 폭넓게 이해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공식화된, 그래서 표현된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언어는요 아주 큰 도움입니다. 상호 신뢰.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결국 스위치는 이 랭귀지 하나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주제문입니다.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자, 2번 문장입니다. 자, 2번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룰 때요, 뭐를 어떤 재산이나 혹은 계약이나 혹은 심지어 단순히 일상적인 교환을 다룰 때, 물품과 서비스에, 자, 개념과 설명은요 필요로 합니다. 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as니까 가능한 한 정확하고 그리고
뭐 하지 않게끔 가능한 한. 자, 그렇지 않으면요. 오해가 생길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여기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원래 여기 있는 이제 주어랑 같아야 생략이 되는 건데, 이거 영어에서 댕글링이라고 해가지고 현수 수식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문법적으로는 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요새는 관용적으로 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만약 학교 선생님 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deal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정도로만 알아보시면 돼요. 더 궁금하시면 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투부정사의 보어 자리죠. 여기가 그래서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부사 형태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arise는 자동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be arisen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3번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부사절. 자, 완전한 의사소통이 상대방과 함께하는 상대방과의 완전한 의사소통이 거래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요. 자, 그렇다면요. 불확실성과 그리고 아마도 불신이요. 어느 정도의 불신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remain도 자동사예요. 그래서 be remaine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4번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절. 자, 경제생활이 더 복잡해지면서 후반에 중세 후반 시기 후반에 자, 필요성은요. 더욱 완전하고 그리고 더욱 정확한 의사소통에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쓴 거고 컴플렉스도 쓰시면 안 되고 컴플렉슬리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수동이 된 거기 때문에 accentuated 이렇게 능동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죠. 자, 5번 문장입니다. 공유된 언어는요, 용이하게 했습니다. 명확성과 그리고 아마도 가능성 있게 어떤 해결을요. 논쟁의 해결을요. 자, 그래서 공유된 언어기 때문에 공유하는 언어라고 써버리면은 언어가 뭔가를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6번 국제무역에서도 자, 또한 사용인데요. 정확하고 그리고 잘 공식화된 그러니까 잘 표현된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의 사용은 도왔습니다. 과정을요. 통역의 과정을 도왔어요. 자, 유일한 동사이기 때문에 aiding 쓰시면 안 되고 준동사로 타동사고 목적어를 가졌기 때문에 was aided 이렇게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실크로드는요. 오직 기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왜냐면 통역가들이 항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이죠. 교환 지점에. because는 여기에서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에 절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전치사인 because of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제목으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명확한 언어의 사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바로 첫 문장부터 주제, 여기 명확한 주제의 사용. 자, 이게 큰 도움을 줬다. 여기가 다 각각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서 나타내 줍니다. 왜냐면 오해가 생길 거기 때문이죠. 이렇게 순서를 좀 잡으시고, 자, 이 오해가 나온다면 이렇게 불신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요거에 대한 결과로 또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로 잡으세요. 순서의 어떤 지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의 성격은 같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여기가 원인이고 오해가 생기면 불신이 남는다. 요렇게 요 두 부분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묶어주시는 거. 파서블 대신에 앞에 not이 있어서 합쳐서 임파서블의 뜻이 되는데 이게 임파서블이면은 합쳐서 가능하다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경제생활이 중세시대 후반에 복잡해지면서 더욱 정확한 의사소통 필요가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공유된 언어가 정확한 이제 언어일 거고, 그리고 이게 분쟁의 해결 이런 걸 용이하게 됐다, 이런 기능이 될 거니까 여기도 각각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용이한 거 대신에 뭐 예를 들면 hindered 이렇게 해서 방해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국제무역에서도 정확한 언어의 사용, 요것도 빈칸. 자, 통역의 과정을 도왔다. 그거의 효과 둘 다 빈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precise 대신에 정확한 게 아니라 이제 vague, 모호한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당연히 imprecise, 부정확한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겠죠. 마지막 결론적인 예시로 실크로드.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가능한 이유가 통역가들이 항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이죠.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줄 쳐놓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통역가들이 항상 이용 가능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명확한 언어 사용을 통해서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